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동아입니다. 오늘은 12지 중 자수에 이어 축토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자수는 지난 시간에 자수를 배웠는데 한번 다시 생각을 더듬어 보면 자오묘유는 그 왕지의 글자기도 하고 도화의 글자라고도 합니다. 그 중에서 자수는 그러니까 생명의 원천이 되는 지장간의 임수와 계수라는 그 글자를 함께 가지고 있죠. 그래서 자수는 그 다산의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다산과 정력을 의미하기도 하죠. 어둠에서 양기가 이렇게 생긴다고 하였지 않습니까? 이름이 시향된다고 하였으니까 주역에서는 괴루는 이렇게 그어지죠. 음이 5개, 그 밑에 양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 괴를 지뢰복괴라고 하는데요. 오음 밑에 양이 하나, 이렇게 양기가 올라온다는 그런 뜻인 거죠. 네, 이런 주역의 괴상을 또 설명하면은 더 길어지는 것 같고, 어쨌든 이런 의미가 있는 거죠. 이 음 중에 하나의 양이 생긴다라는 그런 괴인 거죠. 그래서 이 자수 같은 경우는 이 양이 태동하기 때문에 이 양적인 그런 그 욕망들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에서 양이 생기는 그런 욕망. 그래서 어둠 속에서 양기가 생기다 보니까 시간도 밤 시간이고, 그리고 밤이면 은근슬쩍 은밀하게 뭔가를 하고 싶어하는 그런 욕망들이 커지는 거죠. 그래서 자수는 이제 음성적인 욕망인 음욕이 크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이런 욕망을 좀 적절하게 풀어줘야 합니다.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 이제 이런 욕망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애정사에 시달릴 수가 있는 그런 개연성이 되게 높은 글자이죠. 하지만 이제 요즘 시대로 따지면은 요즘은 그 예전하고 좀 달라졌잖아요. 예전은 관과 인 이런 쪽에 관인을 쓰던 시대와는 달리 요즘은 상관, 식신상관의 그런 시대이기도 하고, 그리고 도화와 홍염의 시대이지 않습니까? 그 남의 시선을 끌 수 있는 그런 매력, 남을 유혹할 수 있는 매력 역시 도하고, 그리고 홍염 이런 것들이 있어야, 연예인들이 되면은 그런 글자들이 있어야 더 팬들로부터 사랑을 받을 수가 있고 더 많은 인기를 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연예인들한테 이제 필요한 글자들이 저런 도화의 글자이기도 하고 홍염의 글자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좀 나쁜 의미로 쓰여졌지만은 요즘은 시대가 이제 4차 산업시대로 바뀌지 않습니까? 그 시대에 맞는 그런 생각으로 좀 세팅을 해야 되는 거죠. 너무 나갔네요. 자, 자수하다 보니까, 자, 이번 시간에 축토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축토는 계절로 따지면은 역시 해자축 할 때 이제 축이죠. 겨울이죠. 양력으로 1월 5일에서 6일, 2월 4일에서 5일, 입춘절까지가 입춘이 시작되기 바로 전까지가 축월이에요. 입춘이 시작되면은 인월이지 않습니까? 인월이 되면은 해가 바뀐다고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축월에는 절기가 소한, 대한 이렇게 두 절기가 있어요. 소한 1월 5일이 되는 거죠. 1월 5일부터 6일 정도 사이.
그리고 대한은 한 1월 20일 정도 되겠네요. 그러니까 1년 중 대한 가장 춥다라는 그 계절이 1월 달이에요. 축월달. 그래서 축월은 이렇게 춥다 보니까 축월에 태어난 분들은 그러니까 조우가 시급한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조우는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행복감은 조우에서 옵니다. 그러니까 조우가 맞지 않으면은 살아가는데 행복감이 좀 떨어진다고 해요. 그래서 조우가 어느 정도 맞춰줘야.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내 사주가 많이 차다 이럴 때에는 조우적으로 따뜻한 운으로 달릴 때, 따뜻한 운으로 갈 때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행복감이 좀 높아지는 그런 시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수분들은 그러니까 용신을 잡을 때 일선을 조우로 많이 잡으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조우가 맞춰질 때 역시 그러니까 행복한 일들이 좀 많이 생긴다라고 과감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토는 1년 중에 가장 춥다 보니까 주위에 좀 따뜻한 글자들이 오면 좋겠죠. 그죠? 일단 다른 이제 지지를 보기 전에 축에 대해서 더 이제 봐야 되겠죠. 축은 우리가 축이라고 하면은 자는 쥐띠고 축은 소띠지 않습니까? 이거는 뭐 어렸을 때부터 이제 알던 것이고, 그러니까 소라는 이 동물을 한정지어서 생각하면은 좀 그렇겠지만은 좀 그 친구의 그러니까 좀 모습들에서 나오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직함, 그러니까 끈질기게 노력하는 그런 모습, 그쵸. 고군분투하는 그런, 그러니까 일복이 많아요. 이렇게 밭을 갈아야 된다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농경에서는 참 옛날로 치면은 진짜 소가 있는 집은 부자지 않습니까? 그렇듯 사주에 축이 있으면은 부자가 되실 수가 있어요. 이유인즉슨 부지런하고 그리고 뭔가를 아끼고 잘 모을 수 있는 그런 성분들이 높은 글자이기도 하죠. 어떤 면에서는 이기적인 그런 부분도 있어요. 이기적이다, 약간 고집스럽다, 융통성이 좀 적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렇기도 하고 또 뭐가 있을까요? 축. 과묵하고 성실하다, 묵묵하고 끈질기게 삶을 살아간다. 하지만 노력에 비해 돌아오는 것은 조금 적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어요. 근데 사주 원국상 그러니까 다 같이 봐야지 뭐 저 한 글자 보고서 다 사주를 얘기할 수는 없는 거죠. 근데 저 글자 하나를 의미하는 그러니까 글자를 배우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저 글자 하나의 의미로는 약간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축이라는 이 글자는 지장간에 뭐가 있죠? 계수, 신금, 기토가 있죠. 뭐 굳이 그러니까 숫자로 나누자면은 9, 3, 18 저렇게 사령한다고 하는데요. 어쨌든 그 축 중에는 저 계수라는 저 글자가 있기 때문에 그 소의 눈을 보면은 항상 촉촉하잖아요. 촉촉하다. 눈물을 좀 잘 흘릴 수 있다. 저 축날에 태어나신 분들 항상 눈물이 좀 많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주에 뭐 축날이 아니어도 그러니까 지지에 축이라는 글자가 있으면은 저렇게 이제 눈물과 관련돼서 일수가 있고, 그리고 이런 계수가 천간에 떠 있을 때 역시 더 감성적인 그런 부분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지지에 감춰져 있으면은 내재되어 있는 거고, 그 발현이 되는 시점에서, 그리고 사주 자체에
뭐 연월일시 중에 계수라는 글자가 한 천간에 떠 있을 때 남자든 여자든 드라마 보면서도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그런 감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감성이 풍부하신 그런 분이신 거죠. 그렇죠. 축토. 그래서 감성적이다. 감성적이다. 어쨌든 그렇다 보니까 이제 뭐 그렇게 뭐 눈물도 좀 있고, 어쨌든 저 축이라는 차가운 글자가 있기 때문에 몸이 좀 냉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몸이 냉하다 그러면은 냉한 데서 오는 그런 약간 좀 질환이 좀 있으실 수 있고요. 이런 분들 역시 뭐 사우나 가서 이제 뜨끈하게 이제 몸을 달궈 주셔야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흔히 얘기하는 이 신금을, 그러니까 그 세균으로도 보거든요. 그래서 지지에 축이 있고, 그러니까 좀 조합이 안 좋은 경우, 그러니까 이런 그 축에 관련돼 있는 좀 세균의 질환들이 좀 생기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좀 건강을 좀 챙기셔야 되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요. 혹시 축이 있는 이 축의 글자는 다양한 의미가 있지만은 정리하자면 뭐 알뜰살뜰하게 살림 잘하는 사람, 축이 있는 사람. 그리고 말이 좀 적고, 축은 또 이렇게 좀 되새김을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위장 질환이 좀 있을 수도 있고요. 자,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고, 좀 축이 있는 분들이 좀 허리가 아픈, 곡각의 글자 있지 않습니까? 허리가 아픈 부분이 좀 있습니다. 축은 그 자수가 일양이 생긴다고 했으면은 축은 이양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역의 계상을 적어보면 이렇게 이 양이 생기는 그런 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 괴를 지택님 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밖으로는 음기가, 이 위로는 음기가 가득 차 있지만은 안에서부터 양기가 점점 이렇게 올라오는 그런 괴상을 보여주죠. 양기가 서서히 커져갑니다. 자, 그렇고 축을 이제 뭐 물상에 이제 비유해 보면은 축은 의복, 그러니까 음식, 뭐 이불이나 커튼, 비품, 뭐 이런 것들을 뭐 축토에 비유하기도 해요. 그리고 축토가 소라고 비유하면 그렇겠지만은 축토가 계신 분들, 이분들이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으신다고 해요. 다른 일간에 비해서 스트레스가 좀 많이 받으시고, 소가 이렇게 되새김질을 하듯이 그윽 좀 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스트레스성 위장병 뭐 이런 일들이 좀 많이 생기시고요. 축운에는 저 축 시간을 말씀드려야죠. 시간은 밤 1시 30분부터 1시 30분, 01시 30분부터 3시 30분까지겠죠. 29분. 뭐 이때까지 이제 시간적인 그런 부분인 거죠. 그러니까 저 시간에 좀 그러니까 잠을 주무셔야 돼요. 그러니까 저 시간에 이제 잠을 안 자면은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불명이나 불쾌감이나 뭐 이런 짜증,
피곤함이 되게 많이 있는 시간인 거죠. 다음날. 그래서 그러니까 시간상으로는 되게 이제 잠을 자는 시간인 거죠. 그러니까 저 시간에 이제 좀 잠을 자줘야, 그러니까 축에 있는 분들은 더 기를 받을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누구나 다 저 시간은 잠을 자줘야 되는 그런 시간이지만은, 특히 지지에 저 글자가 있으면, 축이라는 글자가 있으면은 더 잠을 자주셔야 된다. 우리가 무슨 동호회나 모임 같은 걸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동호회나 모임을 할 때 정말 잘 모이고 그 동호회가 잘 돌아가기 위해서는 뱀띠, 닭띠, 소띠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그 동호회에 있어야 그 동호회가 활성화가 되고 참석률이 되게 높아집니다. 다른 띠에 비해서 소띠, 닭띠, 뱀띠들이 결속력이 무척 좋아요. 그래서 누구든 동호회에 참가해서 그 동호회의 그 구성원들의 띠를 이렇게 살펴보면은 소띠, 뱀띠, 닭띠, 이분들이 그러니까 주축을 이루고 그 동호회를 이끌어 가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실 거예요. 그거는 여담인 거고, 축이라는 이 글자가 아까 얘기했듯이 성실함과 우직함, 때론 고집스러움, 약간 이기적이지, 그런 부분이 있겠지만은, 조금 나쁘게 얘기면 그 세련미는 조금 떨어진다라고 보실 수 있는 거죠. 약간 이 신금의 세련미가 기토에 감춰졌습니다. 그러니까 축토인 부분들, 축토 가지신 분들이 마음이 그래도 온화하죠. 그렇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면은 계속 양이 커지는 그런 부분이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 소띠 축을 좋아해요. 제가 잘 모셔야 되는 그런 그 천살의 띠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띠로 따지면은 이 축이라는 글자가 이제 천살에다 이렇게 신살로 비하면 그렇겠지만, 천살이다 그러면은 그러니까 하늘처럼 모셔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저 일간별로 천살의 띠한테는 그러니까 노여움을 사면은 좀 좋은 일이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주위에 소띠가 있다 그러면은 다른 띠에 비해서 조금 더 노력을 하고 싶어 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굳이 인정받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지만은 왠지 어려워요. 다가가기 힘들고, 그렇죠. 하지만은 내가 조금 노력하면은 그 이상으로 뭔가, 이상으로 보답을 해주는 그런 띠가 소띠였던 것 같아요. 살아가면서, 생각을 해보면은. 띠별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띠와 그 띠와의 관계는 나중에 내가 잘 모셔야 되는 띠 이런 거는 신살 강의할 때 좀 자세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축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자, 월, 축월, 인월, 묘월, 월이라고 하면 월이고, 진, 사, 오, 미, 신, 유, 술, 해. 자, 이렇게 12지지를 써봤습니다. 일단 축이라는 글자는 이제 지지에 있는 글자지만 계절적인 그런 의미를 좀 부여를 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래서 축이 이제 음력 1월이니까
그러니까 연월일시 중에 그냥 월에 축이 있다 생각하고 이제 설명을 들어보시는 거죠. 다른 지지에 있는 거하고는 좀 틀린 의미가 있어요. 하지만 이제 뭐 월에 축이 있다 생각하고, 그러니까 축이 있는데 자수를 보았다. 축이 있는데 자수를 보았다. 축월의 자수를 보았어요. 1월 달에 자수를 보면은 역시 자수는 12월이잖아요. 같은 추움이 거듭이 된 거죠. 지지에. 그러면은 자축이다 그러면은 차가운 불이 되기 때문에 자축합은 합이에요. 육합이에요. 자축합 토가 되기도 하고 자축합은 수가 되기도 합니다. 토가 많으면은 토가 되고 수가 많으면은 자축합은 수가 돼요. 근데 축월의 자를 보면은 물이 얼은 그런 모습이 되겠죠. 그래서 물이 얼었다라고 보시면 되고, 저런 이제 축월에 바로 축 옆으로 뭐 연이든 일이든 자수가 있으면은 그러니까 조우가 좀 필요해요. 제가 이제 전 시간에 얘기했듯이, 그러니까 미토는 미토하고 술토는 따뜻한 보일러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으면은, 제가 이제 4, 5, 2월에는 축토하고 진토가 필요하다고 하는 거죠. 왜냐면은 축토하고 진토는 시원한 냉장고하고 에어컨 역할을 해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축토 축월의 자를 보면은 술토나 미토가 필요해요. 사화나 오화도 역시 필요하죠. 따뜻함을 의미하는 그런 글자들이 지지에 있어줘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냥 뭐 막연하게 이렇게 자수가 축토가 자수를 봤다 그러면은 일단 차갑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둘이 묶였는데 합을 했는데 어떻게 합을 하느냐? 둘이 토가 많으면은 자축합은 토가 되기도 하고, 주위에 수와 관련되어 있는 글자가 있으면은 자축합은 물이 많아졌다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조우가 안 마셨다 그러면 물이 얼었다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요. 어쨌든 토의 그런 의미는 그거죠. 토는 땅인데 얼어버렸으니까 땅의 소임이 조금 약해지는 거죠. 뭔가 식물을 생장시킬 수 있는 그런 동력이 좀 떨어집니다. 자, 역시 마찬가지로 축이 축토를 보면은 1월 달에 땅이 다 얼어 있지 않습니까? 이 동토, 시베리아 동토가 더 넓어진 격인 거죠. 그래서 땅이 넓어졌지만 역시 춥다. 그리고 축축 이럴 경우에는 몸에 이제 습한 병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뭐 질환이나 이런 것들이 좀 잘 오실 수가 있어요. 뭐 세균성 질환이라고 하면 축농증 뭐 이런 의미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코에 이런 세균성 질환 그런 것들이 코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유축이 폐, 대장, 코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이 폐, 대장, 코에 있는 병, 축농증, 뭐 이런 비염 이런 것들이 이 금 속에 있는 아까 얘기한 신금의 세균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그러니까 굳이 이제 질병을 그러니까 사주의 글자로 이제 표현하면은 그렇게 표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축축이 있다 그러면은 역시 건강과 관련돼서 조금 더 다른 분들에 비해서 체크를 해 주셔야 되고, 다만 이렇게 조우가 잘 맞으면은 그러니까 건강이 좀 나빠지진 않은데, 축축이 있는데 또 그 옆에 또 해수나 자수 뭐 이런 차가움의 글자들이 더 있으면 약간 더 그렇겠죠. 면역력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더 떨어질 수는 있습니다.
자, 축이 이제 인을 봤을 때는 어떨까요? 축이 인을 봤을 때에는 우리가 지지로 따져보면은 해자축은 북방이고 축, 인, 묘 이렇게 하면은 북에서 이제 동으로 가지 않습니까? 북에서 동으로 가는 거죠. 우리가 이제 흔히 이제 뭐 풍수향법이나 뭐 이런 거 하면은 뭐 간방향, 뭐 곰방향, 미방향, 손방향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이렇게 축이는 간방향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동북방이 되는 거죠. 간방향. 그래서 자축은 축하고 인은 합이에요. 그 방향의 합인 거죠. 그리고 이 축이라는 글자에 있는 지장간을 살펴보면은 다시 이런 개신기라는 글자가 있고 인에는 다시 잘 쓸까요? 한자를 그리고 있어요 제가. 자, 병갑이라는 이 글자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도 합을 하고 이렇게도 합하고 이렇게도 합을 하네요. 그죠? 무게합, 병신합, 갑기합. 그래서 이 축과 인은 합이 3개나 들어요. 엄청 유정하죠. 근데 이제 이 저 축토에 이 저 인이라는 그런 나무를 심기는 땅이 얼었으니까 좀 그렇지만은 어쨌든 둘의 합력은 어느 오행의 합보다 어느 지지의 합보다 강합니다. 그래서 축인이 합을 한다. 축인이 합을 한다 그러면은 약간 서로 그러니까 묶이는 그런 현상들이 생겨요. 그러니까 유정하지만은 둘이 묶여가지고 그 쓰임이 좀 약해질 수는 있는 거죠. 대신 이제 뭐 그러니까 이 물이 많아졌을 때 이 잇목의 쓰임은 되게 높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물을 잘 빼줄 수 있는 배수로 역할도 해줄 수 있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잇목과 축토의 저런 합은 그 사주에 따라서 좀 다르겠지만 어쨌든 이 잇목은 이제 축토를 좀 이렇게 녹여줄 수 있는 그런 따뜻함을 가지고 있는 조로서 좋은 글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잇목은 또 나무의 그 글자이기도 하기 때문에 조가 맞으면은 저 잇목이 그러니까 축토에 이제 뿌리를 잘 내릴 수는 없지만은 그래도 어느 정도 그러니까 잇목에 비해서 축토가 그래도 좀 도움을 받는 거지 잇목은 좀 축의 도움을 그렇게 뭐 많이 받는다라고 도움 측면에서 보면은 그럴 것 같아요. 하지만은 지지에 내가 축월에 잇목이 있다 그러면은 역시 좋아요. 둘의 관계는 합의되는 글자기도 하고 서로 이제 그 상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비단 목극토로 보시는 건 아니 됩니다. 이 관계는 합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그러니까 문제는 이제 잇목보다는 이 묘목인 거죠. 이 축토가 묘목을 봤을 때 묘목에는 갑과 을이라는 글자가 있죠. 그러니까 축묘를 보면은 둘 다 이제 음의 글자이고 그리고 그 을목이 봤을 때 저 축토는 을목이 좀 선호하는 땅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좀 잘 크려고 해도 저 내 뿌리를 자르는 신금이 축토 안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내 뿌리가 잘려나가는 그런 현상들이 있죠. 을목의 뿌리가 잘린다. 신금에서. 그래서 을목은 축토를 크게 반기진 않습니다. 그래서 지지에 이렇게 묘축이 있다 그래도 이 둘의 관계는 그러니까 이 묘목이 축의 언 땅을 녹여줄 수 있는 그런
조우 역할로도 안 되고, 그러니까 묘목이 축토를 봤을 때 역시 내가 저 땅과 같이 있을 때 그 내 천간에 있는 뭐 을이나 갑을 이렇게 키우는 데 있어서 그 목의 뿌리가 축토에 의해서 조금 잘려나가는 그런 현상들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묘가 잘 뿌리 내림이 어렵다. 그런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진을 보면은, 그러니까 축하고 진은 파의 관계입니다. 뭐 파의 관계다. 그러 보면은 뭔가 파에 친다, 뒤집어 엎는다, 뭐 이런 의미인 거죠. 그래서 토끼리 딱 마주치고 이렇게 헤집어 놓는 그런 물상인 거죠. 그래서 뭐냐, 동토를 한번 그 봄에, 진토는 봄의 토지 않습니까? 인묘진, 진은 봄의 토기 때문에 이 따뜻한 토가, 그러니까 또 따뜻한 토는 아니지만 역시 봄의 기운을 머금은 토인 거죠. 그래서 이 봄의 기운을 머금은 토가 옆에 있다는 것은 이 축토를 자꾸 이제 깨워주는 거죠. 역시 나와 함께 봄의 토가 되지 않으렴,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그 파가 그 차가움을 벗고 나처럼 생명을 키울 수 있는 그런 봄의 토양이 되라 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축진파다 그러면은 이 얼어붙은 토의 그런 마음을 좀 여는 거죠. 그러니까 토의 창고, 이 진술충미는 창고라고 하지 않습니까? 고라고 하였고, 고는 고 안에, 창고 안에는 많은 것들이, 보물들이 있기 때문에 축진파다 그러면은 서로 그 땅속에 있는 보물들을 서로 이렇게 열어가지고 쓸 수 있는 그런 관계예요. 그러기도 하고, 흔히 얘기하면 뭐 그런 거죠. 땅끼리 부딪혔다. 뭐냐? 뭐, 봄에 이제 농사를 짓고 그러려면은 밭 이랑을 이렇게 골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쟁기가 와서 이렇게 쭉, 옛날엔 했지만은 지금은 트랙터가 한번 쭉 지나가면은 밭 이랑이 다 이렇게 만들어지고, 그러니까 둔덕이 생기고 그러는 그런 모양인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축친파가 생긴다 그러면은 원국에 따라서 좀 들려지겠지만은 둘이 이제 계고, 그러니까 창고문을 열어주는 그런 작용을 하기 때문에 뭔가 저 창고, 축은 금의 창고, 진은 수의 창고이기 때문에 금과 수의 저런 그 기물들, 그러니까 금과 수를, 그러니까 금과 물을 꺼내 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건이 맞으면은 내가 저것을 합해 올 때, 형충해합에서 배우시겠지만 저걸 합해 올 때 내 것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생깁니다. 자, 진월을 지나서 4월이 오면은, 자, 4월이 오면은 역시 사축이 삼합인데 사유축이 다 모여야, 사유축이 다 모여야 삼합이 완성이 되는 거고, 사유가 없이 사축이 모이면은 역시 반합이 되는데, 그 왕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유라는 글자가 없이 그냥 사축이 이제 모였다 그러면은 그 한밭 선생님은 뭐 안고 없는 찐빵이다 라는 그런 표현도 하셨는데, 그 사축이 모였다 그러면은 그건 거죠. 그러니까 나는 언 땅인데 사와의 이 따뜻함이 땅을 좀 녹여주는 조우 역할로서 좋은 거고,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 거죠. 조우 역할로서 사와의 쓰임이 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축이 오를 봤을 때, 축이 오를 보면은 좀 문제가 좀 심각합니다. 문제가 심각한 게 뭐냐면은, 이게, 그 대학 과정에서는 신사를 좀 잘 안 가르쳐 주세요. 그러니까, 보니까,
신사를 좀 부정하시더라고요. 어느 대학에서는. 근데 실전에서는 신사를 좀 많이 쓰게 되는 그런 일들이 생기죠. 자, 이 추고다 그러면은 그 안 좋은 그런 의미의 그런 신살들이 많이 붙어요. 원징이다, 귀문이다, 탕화다, 그리고 뭐 육해다, 뭐 이런 육해 이런 관계들이 많이 육해살이라 이런 관계들이 많이 있는 거죠. 그래서 원진 안 보면 보고 싶은데 보고 있으니까 막 짜증나고 막 싸우게 되는 그런 원진살이 되는 거고, 귀문 노이로제 미치겠다, 두통, 신경질환 막 이런 것들이 와요. 둘이 같이 있으면. 근데 이게 그 한 공간에 있을 때 문제인 거예요. 가족 간에 소띠하고 말띠가 같이 있으면은 불화가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결혼을 하더라도 소띠하고 말띠하고는 정말 궁합을 봤을 때 뭐 띠궁합은 잘 보진 않지만은 일단 다른 띠의 띠궁합에 비해서 소띠하고 일단 말띠하고는 일단 반대를 합니다. 뭐 가족지간, 뭐 부모 형제간으로 소띠하고 말띠가 태어나도 문제가 좀 많이 생기거든요. 그러니 그냥 뭐 만남, 뭐 연애를 해서 가정을 이루는 사람들이 소띠하고 말띠와 이렇게 같이 가정을 이룬다 하면은 추천해 드리고 싶진 않아요. 뭐 그렇게 귀문, 뭐 예민해지고 엉뚱한 생각 많이 들고 뭐 의심하고 뭐 이런 거죠. 탕화, 그러다 보니까 막 두통도 생기고 뭐 내 정신이 내 정신 같지 않으니까 빨리 타이레놀 가져와, 아스피린 가져와 막 이러는 거죠. 계속 약을 먹게 되고, 남자는 술 마시게 되고, 이게 술 탕화 아니겠습니까? 알코올. 그래서 탕화 하다가 이제 뭐 옛날 시골 사람들은 탕화살 걸렸다 그러면 에이 농약 먹고 해버릴 거야 막 이러는 거죠. 그게 탕화 아닙니까? 요즘은 너무 그러니까 뭐 그 수면제 많이 드시고 하시는 것도 저런 탕화의 작용들이 있을 때 그러는 거죠. 그래서 저런 소띠와 말띠와의 관계는 저런 안 좋은 의미가 있고, 그리고 제가 제 가족 간에서도 저런 것들을 그러니까 임상으로 막 리얼하게 가까이서 봤기 때문에 좀 둘은 참 잘 안 맞는 그런 띠의 조합인 것 같아요. 그런 거죠. 그러니까 뭐 동물로 비하면 소는 열심히 일하는데 말은 마구간에서 그냥 가만히 있다가 마차나 그냥 뜨근뜨근 끌고 뭐 달리기나 하고 막 이러는데, 소가 보기에 말이 얼마나 얄밉겠습니까? 뭐 그런 의미도 있는 거고. 어쨌든 그래서 축과 오의 관계는 안 좋은 의미가 많이 있습니다. 안 좋은 의미가 많이 있죠. 축과 미의 관계는 어떨까요? 축과 미는 충의 관계죠. 그러니까 충이라고 해서 다 나쁜 건 아니에요. 충미충 이렇게 충미충 있다. 그럴 때는 아까 축진파처럼 그 창고의 문을 연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창고의 문을 시원하게 여는 거는 충미충의 관계예요. 그래서 축진파 하면은 조금 문을 열었다. 충미충 문을 활짝 열고 뭔가 주고받고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생기는 거죠. 아까 충미충이 있는데 뭐 술련이다 아니면은 술대운이다 뭐
개띠가 뭐 축월에 태어나 대운이 미대운이다 그러면은 뭐 그런 일들이 생기잖아요. 이 삼형살, 죽술미 이런 형살들이 이제 좀 생겼을 때 문제가 좀 생기는 거죠. 이 형살이 생겼을 때에는 그런 형적인 의미가 가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 형살을 감당할 수 있으면은 이 형을 부리는 사람이 되는 거고, 내가 이 형살을 감당 못하는 사람은 이 형에 내가 치이는 사람이 되는 거죠. 뭐 형에 치인다 그러면은 내가 사고를 쳐가지고 뭐 이런 뭐 관제구설, 소송 이런 거에 나쁜 방향으로 흘러가는 거고, 내가 형을 관리하는 사람, 형을 다루는 사람이 되면은 그 뭐 군인이나 경찰, 검사, 판사 이런 사람들이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축술미라는 이런 형이 있어도 이 프로페셔널한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프로의 살이거든요. 그래서 사주에 축월의 미토를 보면은 조로서 좋아요. 그리고 이 축의 땅을 따뜻하게 해줄 수 있는 저 미토가 오면은 좋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축미충이 있다 그러면은 부자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축미충에 그런 부자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축토와 미토는 이 현실 세계의 부자들인 거죠. 그러니까 현실적인 그런 세속적인 돈은 축토하고 미토와 관련돼서 오는 돈이 많아요. 그래서 나중에 신살이나 뭐 이런 글자를 할 때 좀 더 자세하게 다루겠고요. 그래서 축토하고 미토가 있는 분들이, 그러니까 지금 현세를 살아가시는 분들 중에 그러니까 부자들이 좀 많이 있으세요. 그러니까 돈과 관련돼서, 그러니까 이 조상님들의 그런 복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조상님들이 무의식 중에 막 내려주는 그런 복이 있지 않습니까? 뭐를 해, 너는 열심히 뭐를 해. 투자하면은 잘 되고, 막 땅을 샀더니 잘 되고. 그러니까 그 부동산 부자, 땅 부자 그런 분들이 많은 거죠. 그리고 축이 신을 보았을 때, 자, 축이 신을 보았을 때, 우리가 결혼할 때 만약에 기축이다 그러면은 보통 이 축을 이렇게 충해주는 이런 미토 이런 글자가 가지고 있는 분들하고 결혼을 많이 하세요. 내 일지의 문을 열어주는 이런 글자하고. 그래서 이 일지에 진술축미가 있다 그러면은 그 문을 열어주는, 개고를 시켜주는 그분들과 그 띠를 배성으로 결혼을 많이들 하십니다. 축이 신금을 보면은 토생금의 그런 역할을 해주죠. 근데 신금 입장에서는 축토의 그 토생금이 반갑지만은 축토 입장에서는 너무 설기되는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어쨌든 신과 축의 관계는 토생금의 관계고 금의 기운이 커지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큰 문제는 없어요. 축과 신의 관계는. 축과 유의 관계는 어떨까요? 유와 축의 관계. 역시 유축이죠. 삼합이지 않습니까? 삼합 중에서
반합인데 유축합이니까 역시 진짜를 가지고 있는 그런 합인 거죠. 그래서 금의 기운이 무척 좋아졌다. 품질 높은 금이고 내 축이라는 저 창고 안에 유금이라는 보석이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저 보석은 보석이 이제 창고에 잘 보관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 보석은 문을 열 때 나오는데 내가 잘 잡을 수 있는 사주는 부자가 되는 거고, 내가 저기 문을 열었는데 내가 그 안에 있는 기물들과 합을 하는 그런 글자들이 없으면은 정작 그 창고에 있는 그런 기물들을 잘 내 것으로 하기가 좀 약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유축은 이제 금이 많아지고 금의 기운이 좋아지는 그런 거죠. 축술의 관계는 어떨까요? 축술. 축술형의 관계죠. 축술형. 축술은 형의 관계. 역시 파, 충, 형 이런 걸로 창고의 문을 엽니다. 형으로 열고 충으로 열고 파로 열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토의 문은 토가 열어줍니다. 합은 문을 닫아버리는 그런 현상이 생기는 거고요. 충은 문을 여는 현상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합이 들면은 문이 닫혔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자축합이다. 그러면은 둘이 문을 닫고 들어가서 꼼짝 않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고, 창고의 문은 축술형으로도 열 수 있는 거죠. 근데 축술형이 있다 그러면은 축술형이 있다. 이거는 이제 나중에 이제 운성에서 배우겠지만은, 그러니까 축이 이제 고지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축은 뭐의 고지냐? 축에 들어가는 게 이제 경금이지 않습니까? 경금. 그리고 경금과 정화와 기토 세 가지 글자가 저 축에 들어갑니다. 이 세 가지 글자가 축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축에 들어가는 이제 천간에 이 글자들이 있을 때, 저 축토의 문이 열렸을 때 이 글자들이 들어가는 그런 일들이 생겨요. 그래서 이 글자들이 이제 죽는데, 이 글자들이 죽는다라는 거를 이제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외워야 되냐 생각을 해보는 거죠. 축에 글자를 이제 갖다 붙이는 거죠. 축구 경기가 정기임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고, 축구 정기 경기이다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는 거고, 어쨌든 경금과 정화와 기토는 축에 들어가죠. 그런 와중에 이제 이런 기물들이 들어가는데, 축술이 이렇게 형을 작용하면은 축에 다시 적어보면은 개신기가 있고, 술 중에는 신정, 무토가 있어요. 그래서 축술이 형을 하면은 있고 개고 현상들이 생기는데, 이 정화라는 글자가 축에
축에 정화라는 글자가 개수의 극을 받아가지고 개수의 극을 받아가지고 정화가 입고되는 현상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축술은 그런 부분에서 문제가 좀 생기는 거고요. 정화라는 그런 글자가 좀 닫히기 때문에 정화가 뭐냐면은 정신적인 문제인 거죠. 화는 정신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신적인 문제. 그리고 뭐 심장이나 이런 쪽도 조금 질환이 생길 수도 있는 거죠. 이 술이라는 그 글자가 화의 고장이지 않습니까? 혹시 화의 고장을 열면은 이 고장이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축이다 그러면은 이게 늙었다라는 표현이에요. 뭐가 늙었냐? 산은 싱싱하고 생지니까 새파랗게 생긴 거잖아요. 근데 축은 늙은 묘지잖아요. 그러니까 축이 늙었다라는 표현인 거예요. 뭐가 늙었냐? 금이 늙었다. 금과 관련돼서 늙은 부분이 있다 그러면은 폐가 오래된 폐, 술, 심장이 좀 그렇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옆에 축이 있는데 뭐 사가 있다 그러면은 그런 표현을 쓰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술이 있는데 인이 있다 그러면은 심장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축인데 술을 보면은 저런 부분들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축이 해를 봤을 때, 축이 해를 보면은 해 속에는 이제 지장간이 무갑임이 있죠. 무갑임. 해 중에는 무토, 간목, 임수가 있습니다. 저런 무갑임이 있는데요. 무갑임. 축토에는 개신기라는 그 글자가 있고요. 그래서 둘이 봤을 때는 역시 조가 필요하고, 이 임수, 축토가 이 임수를 좀 물을 흐리는 그런 일들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 물이 흐려지면은 축토로 인해서 임수가 흐려진다 그러면은 신금일간 신축일주인데 해월의 신축일주다. 축토가 이제 같이 옆에 있으면은 이 빼어난 이 신금을 깨끗이 닦아주는 이 해수의 물이 조금 더럽혀져 가지고 그 사람의 삶의 질이 조금 본인이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 덜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가치를 인정받는 데 있어 가지고 약간 조금 100이다. 그 사람의 능력이 100이다. 그러면은 한 90 정도밖에 인정을 못 받을 수 있는 그런 현상들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이 같은 이제 축월의 해수를 보면은 조우로서도 좀 조우를 맞춰주는 그런 부분도 필요하고, 역시 축이라는 이 글자가 저 임수, 해수를 조금 흙탕물로 만드는 기토탁임을 해주는 그런 맛이 있는 거죠. 그래서 겨울의 기운인 거고 둘 다. 그래서 둘의 관계는 방합, 해자축 북방의 방합이지만은 어쨌든 그렇게 썩 좋은 그런 관계라고는 보실 수는 없고요.
지지를 다 놓고 봤을 때는 좀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은 일단 두 오행을, 두 지지를 비교해 보았을 때는 좀 그런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지금까지 축토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자, 이상 마치도록 할게요. 안녕.